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활기차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을 두고 친문 성향인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이 시비를 걸며 한동안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궁극적 목적은 자신들과 가까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공천을 주기 위함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데요. 정작 저들의 행위가 시스템 공천을 어지럽히며 공천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상반란은 무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오전 인천 남동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른바 당무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고민정은 같은 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중성동갑은 본선이 어렵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공천함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시켜야 된다라며 공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임종석 공천을 거론했습니다. 그 전날인 25일 밤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과 홍익표는 현직 강원도당 위원장인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반면계인 강병원 의원과 서울 은평을 해서 경선하도록 한 데 대해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이 당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으로 경선촌에 혹은 김우영 전 구청장에게 감산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우영 전 구청장은 강원도당 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서울 은평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다 은평구청장을 2번 했을 정도로 본래 정치 기반은 은평구라 문제 삼는 건 억지로 읽힙니다. 고민정과 홍익표는 자신들과 가까운 친문계인 강병원이 쉽게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의 김우영에 대한 공격은 회의에서 수용되지 않았고 예정대로 김우영 대 강병원으로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임종석이 알박기를 시도한 서울 성동갑 지역구는 홍익표의 지역구이지만 홍익표가 서울 서초월로 출마 지역을 옮기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공천 지역구가 됐는데 임종석은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선거활동을 이어갔지요. 민주당에선 임종석에게 약간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으나 임종석은 계속 듣지 않고 자신을 서울 중성동갑의 전략공천이라도 해달라는 듯 때를 썼습니다. 여기에 힘을 적극 실어준 게 고민정과 홍익표였습니다. 임종석은 과거 해당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2차례 한 바 있어 마치 자신이 맡아놓은 지역구라도 되는 양 여기는 모습입니다. 임종석은 19대 총선에서 자신의 재판권으로 인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절친인 홍익표를 대타로 내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 홍익표가 출마 지역구를 바꾸자 이제 그 자리에 자신이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격입니다. 홍익표는 자신이 내준 지역구에 절친인 임종석을 강하게 미는 듯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구, 즉 홍익표의 영향력 하에 있는 시구의원들이 임종석 지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 걸 보면 말이죠. 고민정과 홍익표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공천에 개입하는 것처럼 불공정 공천, 친문학살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의 행위가 공천에 개입하려는 행위인지 전혀 모르나 봅니다.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는 최고위원회의와 전략공관위원회 등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최근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을 수도권에 전략공천할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익표는 두 사람이 대구나 부산 등 험지로 나가주는 게 맞다라며 수도권에 공천할 객관적 이유도 없이 시스템 공천을 파기한다면 공천 의결 때 사인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홍익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겐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달라는 권유를 적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광재가 자신의 SNS에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의 비중 있는 인사들로부터 한 달 반쯤 전에 험지인 분당갑 출마를 제안받았다라고 밝히면서죠. 해당 지역구에 준비 중인 인사들이 여럿 있음에도 말이죠. 이들의 반란은 무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확정하면서입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본래 서울 종로구에 출마 선언했다가 중도 철회한 바 있는데요. 당에선 그를 다른 지역구의 전략공천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었는데 결국 이 지역구에 넣기로 한 것입니다. 즉 임종석이 공천에서 배제되자 고민정은 최고위원직을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공천개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8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인천 부평을, 서울 성북을 포함해 경기 오산, 경기 용인갑, 청주 서원, 청주 청원 등 6곳을 선정했습니다.
현역 의원 5명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 것인데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략지역 6개 지역은 기동민 의원의 선거구를 제외하곤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지역구가 전략공관위원회로 이관되더라도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명백 위원장은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권한이 아니라 전략공관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략공관위는 전략지역에 공천한 후보를 결정할 뿐 아니라 경선 및 단수공천 여부, 경선 방식 등을 택할 수 있습니다.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평을은 전해철과 친문계 두톱격인 홍영표의 지역구인데요. 홍영표는 하위 10% 명단에 포함되어 경선 시 득표율 30%가 감산됩니다. 홍영표는 전날인 2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가죽은 안 벗기나 그 손 피범벅 될 것이라며 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영표는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임종석 공천 배제를 두고 명문정당이 아닌 멸문정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를 보면 민주당 공천에서 다선 중진의원도 상당수 물갈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4선 의원이며 안민석 변재일 의원은 5선 의원이라는 점에서요. 기동민 의원은 앞서 컷오프낸 노웅래 의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공천 배제의 원인이 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한 사업가로부터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입니다. 노웅래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상 후원 처리가 가능한 500만 원 미만이었고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016년 라인 펀드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및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양복과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기동민은 정치자금 수수는 부인하면서도 양복은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이 금품 수수를 일부나마 인정한 것은 아마도 증거가 빼박이라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역시 라임 로비 의혹에 연루돼 있으나 경기 성남 지역구 경선에 참여하게 된 것을 두고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금품 수수를 인정한 노웅래 기동민과 달리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5선 의원이자 이낙연계 좌장인 서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고 있다라고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즉 이재명 사당화를 거듭 우기고 있는 서른 역시 홍영표와 마찬가지로 하위 10%에 포함됐다고 통보를 받은 뒤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역시 같은 날 공관위 발표 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한 어떤 작전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반발하며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친문 비명 이런 의원들만 전략공천으로 대부분 많이 넘기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홍영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당에서 나가라는 분위기이고 나가는 걸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5명에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라며 10명 탈당설을 주장했습니다. 임종석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중성동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제고해달라며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존재라며 명문정당 드립을 쳤습니다. 이처럼 임종석은 서울중 성동갑에 계속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로서 선거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최종 거치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뒤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임종석은 당에서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한 번 더 국회의원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반전 있는 통합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그런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언급했듯 당에선 서울 송파갑 지역구 출마를 요청한 바 있는데 이젠 송파갑 지역구에도 조재희 현 지역위원장이 단수공천되면서 그 길도 사라진 상황입니다. 임종석은 최고위에서 번복되지 않을 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엔 정치는 생물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붙들고 놔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인데요. 이들의 전 집단 반발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경기 성남 분당갑 예비후보였던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의 행동과 대비됩니다.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하면서 김지호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럼에도 김지호 실장은 이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지호 예비후보는 이날 SNS에 오늘 민주당 이광재 후보 공천이 확정되었다. 이광재 후보님 축하드린다라며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원 동지들과 분당, 판교 주민분들께 큰 신세를 졌다. 저도 선당 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실 거라 의심치 않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과 검사 독재 정권 공동작업자 안철수를 심판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호 예비후보는 이광재 후보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사진도 올리며 선거운동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처럼 친문계를 중심으로 반발 및 탈당까지 일어나는 데 대해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직장인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이같이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경쟁의 과정에서 국민, 당원이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다.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그대로 다 운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넣는 국민의힘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해당 지역의 기득권, 다선 의원 중심으로 경선하거나 아니면 힘센 사람 중심으로 공천하면 변화는 없지만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라며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한데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그렇게 엄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을 하느냐라며 언론에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힘에선 경선 없는 낙하산 공천과 현역 프리패스로 인해 내부 반발이 적잖은 상황인데다 텃밭에서의 공천이 본격 시작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터질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현재 공천 방식은 4년 전 친문계가 주도한 21대 총선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또 지난해 봄 더불어민주당 공천 TF팀이 주도한 특별당규 개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것일 뿐입니다. 당시 민주당 공천 TF팀은 단장으로 이계우 의원이, 부단장은 민주연구원장인 정태우 의원, 위원으로는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의원과 배재정 전 의원 등 총 11명이었습니다. 이 중 단장인 이계호 의원은 대표적 이낙연계고 부단장 정태우 의원 역시 친문계이자 이낙연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11명 중 이해식, 문진석 2명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울 뿐이며 나머진 상당수가 친문 쪽입니다. 게다가 고문으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직 국무총리까지 참여했지요. 게다가 개정안 역시 기존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현역 단수공천이 무더기로 나오는 걸 보면 말이죠. 특히 친문계이거나 이낙연과 가까운 고민정이나 윤건영, 김태년, 윤호중, 박범계, 강훈식, 진선미, 이소영, 정태호, 박정, 송기현, 권치승, 이계호, 김한규 등이 경선 없이 무더기로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친문계 일부에서 자신이 하위 20% 대상에 들었다고 대거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지난 총선 공천을 주도한 게 누구였습니까? 문재인의 최측근이자 오른팔격인 양정철 아니었습니까? 당시 공천받은 이들은 절대 다수가 친문계였기에 이번 하위 20% 대상 역시 친문계가 대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 이재명 측근들이 공천받은 사례가 있기는 한가요? 그럼에도 적지 않은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가 불공정 공천을 하며 당을 사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언론의 힘을 빌어 비난 중에 있으며 연일 당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들은 민주당 승리에 전혀 관심 없이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것이 유일한 목표로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지난주 이낙연이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다음 주 초 괴멸적 충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친문계가 움직이네요.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연결해주는 컨트롤 타워도 분명 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해봅니다. 이 같은 친문 세력의 난리를 두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7일 스픽스에 출연해 따지고 보면, 정확히 보면 친명 개혁파들이 훨씬 많이 떨어지고 불출마 선언도 많이 했다. 그걸 고민정 최고위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북심이라도 되느냐라며 만약 그런 상식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 모범을 보이자고 얘기했어야 한다. 처음부터 험지에 갔으면 아무 문제 없었고 감동적일 뻔했잖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임종석을 겨냥해 저는 당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심판을 위해서 정치검찰 일당이 나오는 험지로 가겠다라고 했으면 감동적으로 끝났을 거지라며 그런데 본인이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지역구 넘겼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갑자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2년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심판하는데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당선 가능성 높은 옛날 지역구로 돌아온다? 그러면 민주당은 혁신도 물갈이도 감동도 없구나. 희생과 헌신도 없구나라며 한동훈이 기다렸다는 듯 윤희숙 보내서 누가 더 혁신 공천이냐? 이렇게 먹잇감 주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친문이 불이익당한 것도 아니다라며 정말 유력한 신인들이 1, 2위 하고 있는데 컷오프 되고 무더기로 친문 의원들이 단수 공천 받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대표적인 친명 개혁파 정치 신인들이 컷오프 됐지만 나 수용했다. 왜 그런 줄 아느냐라며 이유는 딱 하나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지라고 일갈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특히 서울 관악을에 도전했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여론조사상 접전으로 발표되기도 했으나 친문계 정태우 의원이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임세은 소장은 페이스북에 정태우 의원께 축하 말씀드린다. 반드시 당선되실 거라 의심치 않는다. 저도 선당우사의 자세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공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공천을 난리치는 다선 의원들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재선, 3선, 4선, 반수 온갖 혜택 다 누렸다. 청와대에서 당에서 요직 다 누렸다라며 그래놓고 내가 원하는 꽃길 안 도와준다고 온갖 난리 피운다. 들고 일어나서 싸우거나 혼내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 심판이 너무 귀중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 국민들 잠 못 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특히 이들을 향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못 달은 이은영 소장, 김종욱 박사, 박영기 노무사, 임세훈 소장,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 강의원 전 한총련 의장, 정희찬 전 한총련 후배 이런 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시느냐라며 전대협 출신 586 다선 의원들 후배들에겐 기회도 한번 안 주고 본인들은 무조건 4선 5선 해야 하느냐 이분들 컷오프 됐을 때 한마디 했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임종석과 같은 86운동권 기득권 정치인들을 겨냥해 그동안 뭐 했는지 알 수도 없고 잘못에 대한 과오나 국민에 대한 해명 없이 또 나오려 하니까 한동훈에게 저 봐라 민주당 운동권 특혜정당 기득권 세력들 또 나온다. 인생도 경제도 모르면서 또 나온다라고 조롱당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빨리 불출마나 험지출마든 결단 내려달라는 거다. 한동훈의 더러운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도 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진짜 몇 명도 안 되는 586 다선 의원들이 게으르게 의정활동하고 반개혁적으로 살고 사업가들과 골프 치러 다니다 적발돼 소문나고 그래서 한동훈에게 조롱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선 뒤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 막장 행위들 때문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선 입국당만 하고 있으면서 또 촛불 집회에 한번 모습 드러낸 적도 없는 친문계 수박 정치인들이 자기 공천 가지고는 온갖 난리치면서 윤석열 패거리들에게 이적행위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그런데도 저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또 맡겨야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병삼의 대표 어록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